네, 대담한 대담. 오늘은 백영숙 전 더불어민주당 북한 이탈주민 특별위원회 수석 부위원장님 모시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시는 게 힘들진 않으셨나요? 힘들었습니다. 또 이게 파주에서 이게 오는 거는 별로 시간이 45km 정도 되는데 키로수로 하면 또 서울에 네. 한 번씩 오는 거는 파주 시골에서 오는 느낌이라 생소해서 일찍 떠났습니다. 네, 아유, 이렇게 일찍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주는 정말 북한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고, 무엇보다 남북 관계의 바로미터 아니겠습니까? 좋을 때와 나쁘지 않을 때, 이제 거기에서 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네요. 네, 엄청 고생 많았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 과거에 임직원 예술단도 그렇고, 파주에 사시는 북한 분들이 몇 명 정도 되시나요, 우선? 지금 한 400, 500명 네. 정도. 예. 4,500명 계실 때 남북 관계에 따라서 이 살아가는 그 느낌이 너무 다를 것 같아요. 저 과거에 윤석열 정부 때 살 때 어떤 뭐 계란이라던가 여러 가지 소동이 있었다던데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북한 이탈 주민 이런 그 예술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네, 임진각에 나가서 그 상설 공연을 많이 합니다. 네. 할 때마다 마음이 좀 두근두근한 거는 파주가 접견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네. 예. 특별히 접견 지역에서 그 제가 이렇게 한국에 와서 2009년도에 배낭을 푼 것은 네. 남북이 바라보이고 고향이 가까워서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누구보다도 한 걸음이라도 먼저 고향에 가서 부모님 만나겠다 이런 생각으로 파주에 거주지를 받았는데 네. 일단 파주에 가서 지금 생활하면서 제 혼자 몸이 아니고 북한 이탈 주민들이 구성돼서 만들어진 이런 북한 예술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공연장에 가면 내가 받지 않아야 될 그런 비난을 많이 받을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그런 받지 않아야 될 비난을 오히려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받으셨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 대북전단 아시잖아요. 네, 아, 잘 알죠. 우리 파주는 그 네. 대북전단 때문에 골칫거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네. 그 피해를 곧바로 우리 네. 임진강 예술단이 받아온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지금 방송 때마다 이 대북 전단에 대해서 피를 물고 네. 지금 해보는 사람인데 물론 윤석열 그 대통령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관심이 없었냐면 이분은 제가 한국에 왔을 때 검사더라고요. 그래서 그저 검사일 뿐이다 했는데 대통령 출마해서 사실은 저분이 과연 대통령으로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이런 삶을 네. 또 모든 그 대한민국이 그 국민들이 그런 편안한 그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대통령이 맞겠는가 이런 의구심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북한에서 왔지만 보는 사례는 정확하기 때문에 네. 그 김건희에 대해서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게 그분에 대한 이런 여론이 많았는데 보여지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네. 저는 쉽게 가볍게 생각하면 네. 대통령 부인이면 네. 좀 겸손하고 네. 뒤에서 남편을 그 진짜 남편이 대통령인 그 남편이 사업을 같이 협력해서 방조해주고 국민들이 삶이 어떻게 개선되겠는가 하는 걸 모색해서 남편이 혹시 부족하더라도 그 아내가 그 그릇을 채워주면 오늘 같은 이런 현실까지는 나온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볼 때 그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 순간도 저는 별로 그게 호감이 없었는데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돼서 대북전단을 안 막지 않아요. 네. 뿌리도록 지금 허용한 거나 같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다른 탈북민들하고 다른 점이 우리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죠. 대북전단으로 피해를 대북전단 보셨죠. 때문에 파주 시민들은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네. 그 탈북민들을 다 북한 보내라. 이런 그 안 좋은 이런 그 비하들이 많고 또 네. 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되게 좀 서운한 거는 왜 북한에다 그냥 도발할 수 있는 그런 걸 대통령으로서 만드나. 왜 북한을 주적으로 설정을 하고 북한을 왜 도발하나. 그게 왜 좀 도발하나. 불만이셨군요.
북한을 도발하는 것이 아니라 네. 협력으로. 네, 그렇죠. 협력으로. 그다음에 그분들도 사람인 까닭에 네. 우리가 남가북이 분단이 그 7, 80년을 지금 다 이렇게 헤어져 오는데 네. 분단된 국가에서 우리가 한민족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한민족. 같이 협력해서 통일을 이뤄서 네. 한 국민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네. 대통령으로서는 이걸 거리를 너무 멀게 해왔다. 네, 주적으로 설정해 예. 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도 가만히 있습니까? 사람이 밟으면 벌레도 꿈틀한다고. 네, 네.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계속 무력을 시해하고 그다음에 군사 연습을 강령하겠다. 네. 미국이 들어와서 군사 연습을 강령하는 것도 좋아요. 뭐 한국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미국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강성대국이 됐다는데 그것까지 좋은데 일단은 자꾸 나쁘를 굴을 떠나가지고 북한의 리니엄을 조금씩 맞춰서 평화로운 이런 길로 갔으면 좋겠다. 그쵸. 국민들이 불화가 없이 네. 제 바람 그겠습니다. 네, 특히 북한 장교 출신이시잖아요. 예, 이제 예. 군에 대해 잘 아실 텐데, 그러니까 무인기, 사람이 없는 어떠한 비행기를 이렇게 평양에 넣으려고 했다는 게 윤석열의 그런 행위의 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좀 이거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평양에 그 무인기, 사람 없는 비행기를 몰래 넣는다, 그럼 북한에서는 어떻게 그걸 대응하나요? 한국에서 네. 북한의 평양까지 네. 무인기를 상공에 투입했다. 네. 이건 사실 믿어 안 지는 건데 네. 저도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란 거는 투입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어떤 발뺌을 하는가 이게 대북 전단을 살포하기 위해서 무인기를 이렇게 투입했다. 가다가 백령도에서 떨어졌다. 네. 뭐 이렇게 물론은 내가 범죄를 범할 때까지는 생각 없이 했겠죠. 오직 내 자신이 뭔가를 만들려고 이것도 저는 계엄하려고 계엄하고 했다. 연관성이 있지 않나 어. 이렇게 그럼 생각합니다. 실제로 무인기를 평양에 보내면 북한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는 건가요? 실제로 네. 지금 말씀하는 대로 네. 무인기를 평양 항공에 네. 이제 우리가 투입했다라고 할 때 네네네. 그러지 않아도 북한은 독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북한이 그러면 너희 잘 이게 무인기를 투입했다고 가만히 있을 그런 나라도 아니고 어허. 그런 한반도가 아닙니다. 벌써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게 사실이라면 순간에 미사일이 날아와서 우리 아. 서울이 다 불바다 되지 불바다가 않았을까? 그러면 그렇게 북한을 도발함으로 인해서 서울이 불바다가 되지 될 수 있는 않을까? 그런 예.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다.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렇게 봤습니다. 저는. 네.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무인기를 보냈는데 김정은 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대응을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서울이 불바다가 되지 않았죠. 예, 그렇죠. 그것도 어떠한 전략으로 봐야 되나요? 왜 대응 안 한 걸까요? 그러면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 지금 대응을 안 했다. 네. 대응을 안 했다 하고 생각할 때는 네. 이미 계엄 때문에 이미 무슨 물물 그런 작전이 있지 않았는가? 북한하고 물밑으로 뭔가 대화가 있을 수도 대화가 있다. 있고 그만한 대응이 있지 않았는가? 아, 그래서 대응이. 북한에서 모르세르 그냥 무인기 침투됐다. 그다음에 우리는 무피권 행사하자. 그냥 모르세 하고 대응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한 번은 또 다른 생각으로 하면 실제로는 네. 평양에다가 그런 무인기를 우리가 투입할 수 있다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하, 쉽지 네.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을 놓고 보면 과연 이게 이것도 저것도 합하면 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이 아닙니까? 네. 지금 계엄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게 다 지금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무인기를 평양 항공에 투입했다 하는 것도 네. 실제로는 국민들은 다 모르고 있었지 있었죠. 않습니까? 네. 나중에 우리가 이게 정말 나라에 폭풍이 떨어져 계엄이 이제 일어나고 이걸 국민들이 다 뉴스를 통해서 네. 알게 됐는데 저는 북한에 과연 이걸 무인기가 진짜로 투입돼서 가만히 있었다. 저도 북한 사람이지만 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이게 물음표를 좀 많이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계엄을 위해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했지만 북한은 침묵했다. 아무래도 네. 이 계엄이라던가 도발에 본인들이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침묵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내가 너네인데 왜 이용당하겠니? 너네가 알아서 너네가 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 보건대는 이 무인기 그 평양 항공에 투입했다는 자체를 사실은 투입하려고 했었죠. 예. 그거 자체가 계엄의 도구. 그러니까 북한이 도발을 그렇죠. 하면 역시 북한은 위험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돼 쟀다. 하면서 한번 계엄을 해버리는 맞아요. 북한을 도구로 예. 사용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부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네. 예, 아주 영리한 그런 그 쪽으로 갔다 이렇게도 네. 저는 아주 봤습니다. 영리하다. 예, 그렇게도 봤습니다. 같이 도발했다면 전쟁으로 갈수 빚어지지 있어요. 않습니까? 오히려 윤석열보다 김정은이 더 영리했다 예. 이렇게 봐야겠네요. 예, 순간에 네.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네. 너희들이 남북한의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할 때 북한은 가진 게 없지 않아요? 네. 예, 대한민국은 가진 게 많고 선진국이고 그러니까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목숨도 내놓으면서래 진짜 무기를 미사일이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다 쏴서 인후에 사람이 공동체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해도 이 사람들은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네, 잃을 게 미사일이 날아왔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게 그 진짜 무인기가 평양 항공에 투입됐는데도 조용히 그냥 무시하고 있었다 하는 거는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머리를 좀 쓰지 않았는가. 네, 그 속을 알고 예, 있었다. 너 놈이 우리가 불을 질러서 내가 계엄을 했다. 그렇게도 흘러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도발에 넘어가지 넘어가지 않았다고 않았다. 보시는군요. 네. 예. 다음은 이재명 정부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왜냐하면 윤석열은 북한을 주적으로 상정을 했죠. 그리고 예, 그렇죠. 흡수 통일을 가정해서 8.15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예. 이재명 정부는 좀 달랐는데 관련 영상 먼저 보시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8.15 통일 독트린의 반북 흡수 통일, 자유의 북진론을 폐기하고 평화공존의 대북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네, 그 8.15 독트린의 핵심 내용이 우리는 반북이다, 뭐 예. 주적으로 하고 그다음 무엇보다 북한에 대한 흡수 통일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북한 입장에서는 흡수 통일을 전제로 하는 이런 윤석열의 8.15 독트린 이거 어떻게 볼까요? 북한에서. 흡수 통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동독 서독도 그와 비슷한 사례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동독 서독도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통일을 하자라고 생각하던 그 두 국가가 이제 어느 날인가 길이 순간에 열려서 네. 통일이 됐는데 실제로는 동독 서독이 한꺼번에 합치면서 네. 독일도 경제적인 이런 위기가 많이 온 걸로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적극 지지합니다. 네. 어떻게 지지하는가 하면 전국의 34,000 탈북민들 중에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 안 하는 탈북민들이 대체 많습니다. 한 6, 70% 많습니다. 이번에 그래도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북한의 탈주민 특별위원회가 이제 그 발족해가지고 제가 수석부회장을 맡았는데 한 사람 탈북민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 그래도論理적으로 탈북민들도 더불어민주당도 우리가 생각했던 그 외로 그래도 괜찮은 당이네 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탈북민들이 많았다. 저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되기를 사실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한민국 2009년도에 왔는데 우선 다른 걸 떠나가지고 제가 뭐 정치 전문가도 아닌데 이재명 대통령님은 성남시장 할 때 국민을 빚없는 시민으로 만들었다. 네. 저는 그걸 느끼면서 진짜 이런 사람이 국가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이런 진짜 위대한 분이다. 네. 이 사람이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되면 네. 저희 바람은 네. 항상 취약한 계층, 어려운 분들 이런 걸 먼저 챙길 줄 아는 분, 또 이분이 국격을 보면 항상 그 위대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지지해 왔는데 실제로는 이번에 그 우리 윤석열 정부 때하고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 되면서 저 8월 15일 날에 그 강화문에 네. 강복 80년 행사뿐만 아니라 또 이재명 대통령님을 국민이 직접 임명하는 국민 그런 임명식. 임명식에
탈북민으로서 탈북민 대표로서 거기 진짜 그 자리에 자석을 제가 참여하셨습니까? 받았습니다. 예. 탈북민 대단하십니다. 대표로서 제가 유독 한 명이 참석했습니다. 네. 일반 좌석이 아니고 네, 어디였습니까? 예, 아주 앞에 대통령 한 9시 10년 뒤에. 제1교부대 예, 맞아요. 거기 그런 영광을 제가 네, 지냈습니다. 최고의 VIP자에서 아우, 가셨군요. 제가 축하드립니다. 그 속에서 네. 진짜 앞뒤를 봐도 다 위대한 분들인데 네. 예, 그런 속에 제가 있었다는 자체만 해도 네. 그래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진짜 목숨으로 적극 지지한 이재명 대통령님을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나라 내 이 자리에서 정말 당신이 그 위대한 거룩함을 이렇게 느끼게 되고 봤다 이렇게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전국의 탈북민들이 안 좋은 시선을 보더라도 네.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네. 정말 북한 이탈주민 대표로 국민 임명식의 그 특별 좌석 VIP 최고 좌석에서 그 자리를 보셔서 너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적극 지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말도 했죠. 남북 합의 우리를 과거에 했고 가능한 것부터 실행을 하자. 이제 자꾸 교류협력에 대한 어떤 말씀들을 계속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이 네.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은 남북이 악의적으로 반항을 일으키는 사람, 그 북한에다 대고 네. 예 같이 독재를 실세해서 너네 우리가 같이 싸우겠다. 네. 예 이렇게 봤기 때문에 대개 그 당신은 북한하고 적대 교급으로 생각하고 네. 지금 갔기 때문에 당신이 대통령 임기가는 네. 예 대한민국 사회에서 보람된 삶을 못 살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 말씀에서 한 가지만 지금 제가 마음이 떠오르는 거는 우리가 흡수 통일은 하지 않겠다. 예 맞아요. 우리가 흡수 통일을 한다라는 순간에 네. 북한하고 계속 대결되고 남북한은 진짜 난간함이 돼 버리는 네, 겁니다. 그렇죠. 어느 바보라고 그 당신의 이해 흡수 통일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보면 저 우월점이랄까 그런 거 네. 조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력화하지 않고 네. 예, 그냥 군인들이 들어가서 다 정돈해서 우리가 북한을 우리 정권에 같이 합류하겠다는데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그걸 허락하겠습니까? 네. 북한 주민도 허락 안 해요. 네. 그래서 그러다 나면 우리가 통일은커녕 네. 이제 그 전쟁이 이 눈앞에 온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까지 그 윤석열 정부 때는 네. 그게 그 저희하고 안 맞았습니다. 네. 우리도 북한에 고향을 두고 왔는데 그쵸. 남북한이 한 민족이고 우리가 피부도 똑같고 우리가 그 태어난 곳만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 경제적인 곤란에 먹고 살기 힘들어 굶어 죽게 돼서 그래 정말 이 땅에 목숨 걸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실제로는 그 나쁜 점은 국민의당을 지지하면 삐라를 뿌려서 나빠. 북한에다 삐라를 뿌리고 나빠. 전쟁하겠다고 그 한미 합동군사 연습을 해서 북한에다 계속 할을 부어주니까 네. 이게 전쟁으로 몰아가는 거. 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도 그 이 세계관을 가진 국민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쟁을 하면 우리가 남과 북이 인류에 사람이란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바라지 않는 게 바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그 대통령님께서 이번에 우리가 흡수 통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 협력과 대화를 구축해가지고 네. 우리가 대화가 돼야 뭐가 나쁜지 뭐가 좋은지를 대화가 돼야 우리가 서로가 합의되고 통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번에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저는 새롭게 공감됐고 그 역시 또한 우리 남북이 통일되는 지름길이 가까워오지 않을까 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북한 장교 출신이기 때문에 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북한 경제 상황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은 결국은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지금 군사 완화냐 아니면 경제적인 협력이냐 이 두 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단장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뭐가 우선순 먼저 해야 될 걸로 보여 경제를 지원하고 협력해야 되는지 아니면 저는 군사 경제가 완화?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를 우선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 사회를 볼 때 땅덩어리는 작은데 그 인구는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북한에 살 때는 잘 몰랐습니다. 이거 대한민국에 와서 많이 느낀 건데 우리가 한반도라는 게 세계 지도에 공할만한 그 지도 요만한 나라가 두 국가로 갈라져 있다는 것도 네. 마음이 아픈데 실제로는 이게 그 북한도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북한도 거기서 또 우월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여서 서로 협력하고 경제적으로 그분들한테 협조를 하면 대한민국 국민 일부는 미사일을 만든다. 식량을 주면 미사일 만든다. 이게 그 머리가 좀 아픈데 제가 군사모임 할 때 있잖아요. 예, 남조선에서 그 쌀이 지원된 거 우리가 군양미를 받아 먹은 적이 있는데 노란 그 쌀마대에 대한민국이라고 녹색으로 쓴 마대들이 그 남포항을 통해서 들어오고 많이 들어오는데 미사일 만드는데 우리가 식량을 지원하면 미사일 만드는데 쓰여진다라고 할지언정 그 쌀이 그 들어가면 우선 간부들이 가정에서 뒷문으로 빼가는 게 많겠죠. 네. 그러면 빼간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장마당에서 쌀 파는 장사꾼이 한 명일 때는 사람들이 수요자가 많은데 그 쌀값이 올라가지만은 네. 많이 들어가면 미사일 만드는데 도둑질해서 쓰다가도 네. 나머지는 장마당으로 나간다. 네. 예, 그래서 나가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쌀값이 싸질 거는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된다. 그래서 국민들이 우리가 한두 사람이 이런 그 인지도를 가지고 국가를 표현하고 나쁘다고만 생각하면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도 같이 협력을 네. 하자. 또 우리 국민들이 같이 네. 협조를 해야지 독불 장군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네.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이 지금 평화를 공존하고 평화 사회를 만들겠다 네. 하는 이 그 주역에서 저는 되게 찬성하고 네. 또 협력적으로 네, 경제 경제를 협력도 하고. 우리가 우선 협력해서 그분들과 아씨 배고파 죽겠는데 네가 무슨 협력이야. 네. 그래도 협력해주면서 우리가 대화에 끌어내다가 서로가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 다음에 군사는 네. 그게 경제가 다 협력이 돼서 와해가 되면 우리가 크게 군사 가지고 우리가 군대가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38분 개선이 허물어지면 무슨 이 군인이 필요하고 뭐 그런 거는 제가 복원되는 경제적으로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된다. 네, 아주 짧게 이재명 대통령님께 영상 편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취임하는 그날에 영상 편지 아니라도 자필 편지도 써봤습니다. 통일이 되면 저희 고향은 저 함경북도 무산인데 산이 있고 강철을 생산하는 전 세계적인 하나밖에 없는 무산강산이 있고요. 벼가 없고 감자만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손잡고 우리 감자 드시러 가자고 제가 하고 싶습니다. 통일이 빨리 돼서 저희 그 친척들이랑 만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대통령님께서 옥체 건강하시고 대한민국을 정말 살기 좋은 이런 나라로 만들어 주시고 북한에 정말 많은 그 대화를 이끌어서 대통령님이 능력으로는 꼭 남북이 통일될 수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